안녕하십니까, 망통입니다. 오늘은 이제 썸네일과 제목에 맞게 힘들 때 혼자서도 개같이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었잖아요. 인생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폭이 엄청 컸어요, 위아래가. 근데 여기가 중간이라 치면은 여기에도 못 미칠 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했다가 요즘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민 상담함이 있는데 힘들 때 어떻게 극복을 많이 하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영상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 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힘든 시기들이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성격이 남들한테 막 이렇게 힘든 거를 터놓고 상의를 해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격이 되지 못했어요. 소심하고 겁도 많았고 이랬어가지고 혼자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많았었어요. 와중에도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런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 터득하게 된 시점은 성인이 되고 나서였어요. 원하는 연기과에 가서 이제 연기를 하고 친구들도 좋고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도 너무 좋고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공연도 보고 얼마나 이렇게 창창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 20살이었겠어요. 1학기가 끝날 때쯤부터 다음 개강할 때 그 사이에 제가 엄청나게 아프게 됩니다.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간 그날 밤에 제 복부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 몸에 피를 멎게 해주는 혈소판이 없었어요. 출혈이 될 대로 그냥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학교에 가는데 결국엔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그거를 본 동기가 이렇게 놀라서 저희 어머니를 호출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막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걸 어떡하냐 막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우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과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어머니는 너무 슬퍼하시고 와중에 이제 저는 밑에 애가 둘이니까 병원비 이거 진짜 100만이 나올 텐데 진짜 못됐다 막 이러면서 마음도 썩어가고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기적처럼 살아서 이렇게 병원에 2달 정도 생활을 했었어요. 맞벌이시니까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단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잘 컸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때 엄청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비도 많이 나와서 우리 부모님 등골도 너무 휘게 하는데 그냥 차라리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이.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 나 이제 지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정신이 쇠약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있었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책이라도 읽으라고 책이랑 노트 하나랑 볼펜 한 자루를 주고 가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책은 절대 보기도 싫고 노트에 낙서를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낙서를 하면서 눈 막 그리고 앞에 있는 할머니들 막 그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상황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저의 상황이랑 저의 감정이랑 다 서스럼 없이 그냥 막 쓰기 시작했어요. 막 썼어요. 진짜 그때 노트 종이 한 5장에다가 제 상황을 막 이렇게 적고 막 너무 슬프고 너무 짜증나고 왜 나는 이런 존재이고 왜 하필 내가 아픈 것이며 막 이러면서 막 거기다 적었어요. 병동에 있는 할머니들이 저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막 이러니까 다 쓰고 나서 딱 놓으니까 일단은 제 감정을 어딘가에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을 처음 해본 거예요. 막 이렇게 적어내니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적으니 마음이 좀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구나.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약간의 해결 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안 좋은데 어쨌든 퇴원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긴 한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일단 수술도 할 수 있는 상태이니까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일단은 휴학을 해야겠지? 이 상태로 알바를 하기 어려우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봐야겠지? 뭐 이러면서 제가 적어놨던 글에 문제점이 있으면 찍 그어버리고 그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면 이렇게 묶어서 제가 그거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존나 애 같음.
이건 존나 병신 같은 생각임. 이건 개새끼임. 너 죽을 생각하지만 너 죽으면 막상 해결책도 답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만 존나 줄걸? 막 이러면서 제 말에 제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터득을 하면서 그때부터 기록이라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매일매일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를 여과 없이 쓰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 깨달았던 것처럼 해결책을 찾는다든지 감정을 풀어낸다든지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20대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저를 많이 보듬는 시간이 조금씩 구체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건강한 상태여야 사람들한테 많은 걸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제가 어떤지를 기록을 해놓고 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 때 개같이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제가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좋은 점이 무엇인지 남들에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해결을 하고 싶거나 감정이 너무 힘들거나 내 상태를 모르겠을 때 하면 좋은 방법이거든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주셨던 말이 있었어요. 유진아, 너는 나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감정의 흐름이 있으면 그 중간을 잘 찾아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을 귀에 피가 나도록 아버지가 그냥 약주만 하시면 그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20대 초반까지는 몰랐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감정 기복이 레전드예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 굉장히 소심한데 야망도 있으면서 욕심도 있고 근데 말은 잘 못하는 성격이고 남들한테 약간 모순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빠의 일기장을 몰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빠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써내려가면서 자기를 잘 이렇게 돌보는 과정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록을 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종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쿠팡에 일기장 치면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 고무 밴드가 있는 일기장을 구매해서 펼치면 다음 쓸 구간이 나올 수 있게 이런 일기장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질문 노트를 사용합니다. 질문을 적고 답을 하는 노트예요. 다음에는 시중에 파는 이런 하루 한 줄 마음챙김 일기, 메타인지 다이어리 질문이 엄청 많이 적혀있는 스티커예요. 하나씩 뜯어서 이 노트에 붙이고 답을 쓰고 근데 여기 있는 질문들은 다 엄청 딥하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질문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도화지. 약간 이렇게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내리는 그런 두꺼운 도화지 이만큼 저의 상태별로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상태가 좋다. 기분도 좋고 잡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런 상태다. 그러면은 가벼운 질문들이 적혀있는 나에 대해서 소소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책들 질문 스티커들 하고 일상을 기록하고 소소한 이벤트들을 기록하는 일기 그리고 독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나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독서 딱 30분만 아니면 딱 10분만 이렇게 짧게 읽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약간 불안정하다. 그럴 때는 일기를 존나 길겠습니다. 4장, 5장 막 이렇게 앞뒤로 빽빽 적어내려요.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발견해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상태를 인지하기 위해서 객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도화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 입원했을 때 했던 것처럼 바바바바박 쓰고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얘 괜찮은데 얘 해결책은 무엇이고 그러면서 불안정할 때 다시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 때는 일기와 질문 노트 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시중에 파는 책들이나 뭐 질문들은 소소한 그런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딱 저한테 필요한 질문들을 제가 생각을 해서 쓰고 아니면 챗GPT한테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걸맞는 질문을 해줘 하면 한 10개 정도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 쓰고 챗GPT한테 옮겨서 분석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저를 파고드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독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때마다 제가 읽는 책이 있는데 마이클 싱어 선생님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고 사람의 중심을 좀 지켜주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내면의 자유를 위한 놓아보내기 연습 저한테 약이 되는 그런 독서를 합니다. 독서도 어떻게 보면 남이 한 기록을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감히 주의를 드리자면 자신의 상태를 써내리고 그거를 한 번 더 인지하고 감정에 대해서나 자기의 상태에 쓰다 보면은 안 좋은 상태에서 더 그 속으로 푹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적어내리는 게 감정의 해소의 목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감정에 너무 매료되지 않게 하는 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중간에 이것 때문에 너무 쓰레기통으로 써가지고 해결책 없이 그냥 계속 우울한 상태로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기록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미리. 첫 번째로는 자기 이해와 성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정이나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생각이 형상화가 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원인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정화 및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감정 쓰레기통. 네, 감정 쓰레기통보단 감정의 정원, 감정을 돌보는 정원사,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감정 라벨링이라는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감정은 명확하게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좀 억누르거나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적어내리는 글이다. 그래서 감정 정화 및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막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어떤 도움이 되냐면 세 번째로는 기억 강화와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 남겼으니까 이게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힘들거나 안 힘들 때 어떤 패턴이 있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떨 때 힘들어지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과거에 내가 극복했던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서 아, 이땐 이렇게 극복을 했구나. 그럼 지금도 잘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마인드 세팅이 다시 되거든요. 좀 자신감도 얻게 되고. 아, 이때 이래서 힘들었는데 집 구조를 바꾸고 청소를 막 하니까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 이러면은 지금 집 구조를 다 바꾸고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바로바로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싹 보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함으로써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목표를 설정하고 습관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브이로그 롱비디오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집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았다면 요즘은 막 모닝 루틴 있고 나이트 루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기록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건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습관이 조금씩 쌓이면서 저의 중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그 환경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한 거거든요. 내가 왜 힘든지, 종점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민이나 뭔가 그 문제의 종점에는 어떤 키워드가 나와요. 일 때문이었다, 연인 때문이었다, 건강 때문이었다, 내 스스로의 마음의 문제였다, 이런 게 보여요. 이 최종 키워드를 딱 가져와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입해 보았을 때 딱 보자면은 관계 회복과 소통 정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커리어 때문에 뭔가 좀 고민이나 마음이 힘든 게 있었다 하면은 잘 헤쳐나가기 위한 리스트가 있으면 실험해보면서 커리어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 이게 어쨌든 잘 살아가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고찰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하나 이렇게 쌓입니다. 자,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점은 제 자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내 자신과 친해진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지키는 게 요즘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나를 많이 알아가면 타인의 시선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랑 친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금방 회복이 되니까 올 테면 와봐라. 10억만 꺼살기. 이런 효과도 있고, 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잘 아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실패와 실수에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 이 생각 어쩌면 틀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외롭고 불안하고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플 때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나와 오래 함께 살아갈 사람은 나 자신이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과정입니다. 종이와 펜, 그것만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좀 길고 다소 조금 진지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 자신을 증명해내거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많이 느끼고 자책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 뭐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오디션에 떨어지거나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나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거나 뭐 그렇다고 하면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많이 힘들거나 좀 방향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 불러보셨을 텐데 가끔은 좀 나를 놔주세요. 예. 뭐 사람들이 너는 무가치하고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해도 스스로가 어쩌라고 좋까 뭐 이러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그만 말하도록 하고요. 준비한 이야기도 다 했고 지금 편집자님도 자막 치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 자르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갑시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망해봐야 더 성장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책하지 마시고 숨 붙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쉐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마지막으로 혹시 너무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셔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